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우무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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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겨울이. 맞아요. 저 맞아요. 지금 목이 엄청 상해가지고 네. 말하기가 힘드네요. 얼굴도 좀 상하신 것 같아요. 그거 원래 상했어요. 네. 리액션 고마워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게 지냈네요. 저는 또 출장 일주일 동안 내내 네, 용인 지역에 출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네. 어. 뭐 제가 영업사원인지 아니면 관리직인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관리직이 출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래 관리직은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엉덩이 붙이고 그게 앉아서 장땡이죠. 일하는 게 건데 자리에 있어야지 뭘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말에 이제 또 몰아서 해야 되고 아휴, 저 말고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이 또 힘드시죠. 그분이 슬미님 거 같이 하니까요. 네. 난리구만. 회사가 바쁜가 봐요 요즘. 아니요? 언제님도 많이 바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만 바쁜 것 같아요. 욕하고 싶다, 이 회사. 그리고 두 분 다 네. 열심히 네. 일을 하시니까. 언제 그냥 회사 뒷담화 방송 한번 할까봐요, 우리. 공개해 그냥 공개. 회사 동료분들 중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없으세요? 많아요. 아 진짜요? 많아요?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많으면 안 되지. 네. 내가 알기로 한 2분 들으시려나? 혹시 윗분들이 듣고 계시나요? 그렇게 윗분은 없어요. 네. 사실 저희 같은 직원이 평사원이 뭐 위에 높은 분이랑 친할 기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네요. 회사 얘기를 자꾸 하니까. 동료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 방송에 대한. 사실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분은 2분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분 중 한 분은 굉장히 한 분은 관심이 없고 네. 한 분은 의아해 하세요. 왜요?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그 뒷말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가끔씩 이제 간 보셨던 그분인가요? 네. 맨 처음에 네. 참여 같이 한다고 하셨다가 말 바꾸신 그분이요? 이거 아마 들으실 때쯤 막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들으셨다가 네. 나중에 잘 되는 거 보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한 분은 제가 이제 관심 없다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기회 되면 게스트 나와주세요 했더니 응원할게 하고서는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저도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도 네.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제 친구가 한다 그러면 막 들어볼 것 같은데 네.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늘도 오다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디가? 그래서 나 라디오 하러 딱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와이프는 이렇게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관심 그래서 1도 없어. 관심이 전혀 진짜 없어요, 1도 없네. 네. 워낙 요새는 워낙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1인 미디어 이런 네네. 것들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저는 더 없어요. 여자친구들이잖아요, 다. 네. 아예 근데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했어요? 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포. 미안해 못 듣겠다. 그렇겠다. 나 무서워서 그건 도저히 못 듣겠어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만 누르고 안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구독이라도 눌렀네. 네. 그 두 분 중 한 분은 구독도 안 눌렀어요. 누구예요 진짜요? 도대체? 그분 누구예요? 되게 좋은 분이에요. 사람 되게 좋은 분이에요. 네. 근데 아예 그분은 이 팟빵 어플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응원할게 이게 끝이었어. 지금 누군지 말씀하셨네. 네. 네. 근데 네. 긍정적인 건 네.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지금 우리 구독자 중에서 우리 지인이 별로 없다. 네, 네. 거의 없죠. 거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저 지금 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저희 가족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저희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만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동생은 몰라요. 탄사님은 뭐 말씀 안 하셨죠? 네. 저는 뭐 이랬다 저랬다 피드백 들려주고 아빠 목소리 좀 사용할게 이 정도만 얘기하고 아빠가 도대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 당신의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네. 어딘가에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반응만 알려줬고 네. 동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한테 이제 들어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 얘기했는데. 아, 주변에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은 제 지인이 구독하고 있는 게 한 10명 정도 되겠네요. 아, 그 지분 10명이. 지금 10명이네요, 지금. 나는 한 명? 저도 5명 이내. 내가 지분이 네. 제일 없구나. 제가 제일 열일했네요, 그러면. 네. 고생하셨네요. 칭찬받으려고. 참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장 찍어줄게요, 이따가. 어디 이마에 찍어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식이 네. 없어. 자, 요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바로 공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 예.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댓글 중에 네. 조금 웃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댓글 소개. 네, 네. 댓글 소개. 저희의 애청자이신 네. 육덕 방디사랑님께서 네. 지난 방송 요약을 한 줄로 해주셨어요. 네. 근데 슬미님 똥쓰나미 테러에 두 손 두 발 든 엄진님. 엄진님 진술 중 건더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네. 달아주셨거든요. 그 방송 이후로 다들 댓글이 좀 유사하게 달리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네. 화장실 네. 얘기. 네. 근데 정말 우연히 깊었죠. 예, 저는 진짜 엄지님인지 몰랐으니까. 예. 네, 나도 옆에서 그 사람이 슬미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나를. 근데 그 정정할 게 있어요. 육덕방디 사랑님 되게 좋으신 분인데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똥쓰나미가 아니고 물쓰나미. 똥은 아니다. 그럼요. 똥 네. 아니고 들어가서 이를 보기 전 깔끔 떨기 위해서 한번 앞사람 거 아니었을까? 아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없고 그냥 그 먼지 정도만 먼지. 있는. 만약에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물을 먼저 내리지 않고 네. 그냥 바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게요. 예, 엄지님은. 신발 버릴 뻔했어. 네, 똥쓰나미. 네. 혹시 그 댓글에 싫어요 누른 사람이 슬미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전 즐겁게 잘 봤습니다. 아니 봤는데 싫어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거 싫어요도 누를 수 있어요? 네,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저는 왜 버튼이 안 보이죠? PC로 봐야지 되나 보다.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그 똥쓰나미가 아니었고 그리고 확실히 건더기가 없었다. 네. 네, 그 부분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뿐이었다. 그럼요. 건더기는 보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네. 물이었다. 그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물이었다. 네. 변기물. 네. 그리고 네. 제가 엄집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술자는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하고 스케치 중이에요. 스케치 중에 있고 몇 가지를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업자분들을 좀 업체들을 만나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체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가격이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게 잘 뽑을 수 있게 된다면은 구성이 좀 알차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는 가격에 대한 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업체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네, 이게 지금 정말로 구현이 가능한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스케치는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랬어요? 네, 스케치는 제가, 스케치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은, 맞아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되게 감탄했잖아요. 진짜 천재라고. 뭐지? 아니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자, 그만합시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 댓글 중에 연예인 괴담 또 해주세요라는 뭐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엄지님 연예인 괴담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봤어요. 제가 연예인 그 공포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네.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데 데프콘 가수 데프콘 아시죠? 네. 그건 엄청 유명하죠. 힙합 비둘기. 네. 네, 나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생 때 겪은 이야기예요. 네.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중간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여학생이랑 학우랑 같이 이제 어디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바다를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썸을 타는 분위기였나 봐요. 살짝 그 여학생이랑 그러면서 바다 이렇게 보면서 가서 이제 저녁에 거기 가서 이제 조개 껍데기도 조개 껍데기를 먹는데 맛있는 거 먹었네. 바삭하겠다. 조개를 먹고 조개구이를 먹고 하면서 분위기도 한껏 잡았대요. 네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달달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도 잡고 하다가 이제 음악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음악도 좀 분위기 있는 음악 틀어놓고 분위기 한껏 잡으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쭉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손을 흔들더래요. 그 여자가 비가 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세워주려고 딱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빨리 지나가라고 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이 여학생이 앞으로 빨리 밟으라고. 그러니까 데프콘이 왜 하면서 딱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면서 맨발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더 속도를 내서 도망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다행이다 해서 딱 보는데 계속 이제 쭉 가는데 집을 향해서 이 여학생이 오빠 저기 보라 그러면서 딱 봤는데 옆에 산 능선이 있는데 능선 그림자 보이잖아요. 실루엣이. 네. 능선을 따라서 그 여자로 추측되는 물체가 뛰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차를. 능선을 뛰어서. 그건 저 멀리에 있는 네. 거네. 상상만으로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데프콘이 신학과였대요. 종교학과였대요. 종교학과가지고 네,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기도나 이런 거 이렇게 창세기 이런 걸 막 얘기를 했나 봐요.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겨우 정신 부여잡고서는 우선 여자의 집까지 바래다 줬대요. 여자애 보내주고 자기가 딱 차에 탔는데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빼려고 딱 백밀러를 봤는데 뒷좌석에 그 여자가 앉아있대. 그 상태로 기절을 했대. 그 상태로 기절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별일 없었나요? 그냥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데프콘. 진짜 무섭다. 네, 그 귀신 경험담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차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치. 진짜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되지. 전 능선을 따라 뛰는 게 너무 기괴해요. 그렇죠. 네. 나는 그 차 따라서 뛰어오는 모습이 네.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 공포 괴담 참 재밌어. 그럼 저도 네. 요즘에 핫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되나요? 네네. 최근에 그 가수 손나은 씨가 네. 공포 영화를 찍었거든요.
공포 영화를 찍었어요. 네. 여- 여곡성. 아, 여곡성. 여곡성. 이거 리메이크 된 거죠? 네. 네. 요 영화를 찍었는데 이때 귀신을 봤대요.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어젠가? 그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손 낳은 귀신 봤다 이렇게. 아, 마케팅인가요? 저희는 전혀 이 영화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연예인 이야기 하시길래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살짝만 들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길진 네네. 않아요. 네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이 어떤 숙소에 묵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숙소가 워낙에 좀 귀신이 자주 출몰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숙소였대요. 근데 여기에 다 배우들이 묵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손나은 씨가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새벽에 이제 씻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 센서 등이 딱 켜지면서 문이 살짝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손나은 씨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손나은 씨가 매니저 오빠인 줄 알고 이제 머리 다 말리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전화는 아니다. 그냥 매니저 오빠한테 오빠 혹시 아까 내 방에 왔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 오빠가 아니 나 차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관문 키도 다 자기 손에 있었는데 어떻게 문이 열렸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서영예 씨도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같은 숙소에 묵었을 거 아니에요. 서영예 씨도 그날 똑같은 걸 경험했대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현관문 키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서영애 씨와 손나은 씨가 제작 발표회 때 우리 귀신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아니, 공포 네. 영화에서는 꼭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씩 꼭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곡성에서 귀신 나온 거 유명한 거 아시죠? 몰라요. 곡성에서 그 한 장면이었나 봐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조명에 문제가 있었대요. 조명이 자꾸 뭐 오작동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곡성이 난 몰랐는데 그 생각보다 세트에서 촬영한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세트 위에는 이제 이런 조명이 되게 배선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러 누가 올라갔었나 봐요.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 문제 조명 쪽에 어떤 남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실루엣 그림자가 딱 찍혔어요. 정확하게. 근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찍힌 거예요. 곡성 그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고 그거 말고도 그거 아세요? 고백 부부? 고백 부부도 있어요? 고백 부부가 공포물은 아니었지만 영화 말고 드라마 말하는 네, 거죠? 드라마 고백 판타지죠, 부부. 판타지. 그게 거기에도 한 장면이 찍혔어요. 모르셨죠? 나 그거 엄청 즐겨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네. 에? 어떤 저도 게 몰랐어요. 네.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면 네. 장나라 씨가 원래 이전에 이제 그 자기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비가 오는 차창 밖을 이제 쳐다보는 씬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뛰어노는 장면이 너무 이쁘고 막 이렇게 평온하게 그 이미지가 보이시다가 이제 차 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시간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유리창이었나? 이 백밀러였나? 거기에 어떤 눈이 큰 사람이 눈이 찍혔어요. 나 보여줘. 아주 찰나예요. 야,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섭다. 그쵸. 소름 끼쳐. 그게 딱 찍힌 거예요. 나 몰랐어요. 모르다가 요전번에야 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방영할 당시에는 모르다가 지금 조명한 지 한참 되고 나서 안 거잖아요. 이거 영상으로 보세요. 영상이 더 무서워. 영상이 이거. 진짜 무서워요. 나도 이거 진짜 소름 끼친. 뭐야 이거? 몰랐죠. 나도 몰랐었어요. 이게 장르는 공포가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작살이네요. 깜짝 놀랐죠.
이 무서운 뭐야? 얘기를 하는 어딘가에는 꼭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가 건가? 봐요. 나 원래 나는 귀신을 실제로 본 경험은 없어요. 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요전번에 나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강아지 발 같은 걸 봤어요. 어디서요? 우연히 그냥 밤에 길을 가다가 네. 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초저녁 해질 무렵인데 퇴근하고 나서요. 가다가 사람 사이에 이제 강아지 발이 이렇게 앉아 있는 강아지 발이 있잖아요. 네. 갈색 이제 누렁이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저렇게 큰 개가 있어? 하면서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개 발만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동물 귀신도 있구나. 그런가 봐요. 나 그거 보고 뭐지? 근데 이게 사람 발이었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누렁이 발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경험을 그러네요. 하게 되더라고요. 예. 기이한 경험이네요. 예. 누런색이었어요? 예, 누렁이였어. 누가 봐도 누렁이 발이야. 귀엽다. 약간 털이 짧은 털. 누렁이? 예. 큰 누렁이였어요? 예. 작은 누렁이였어요? 한 중형견 정도 되는. 예. 누렁이 발 귀엽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발톱도 있었어요? 아니요, 발톱이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어요? 네. 털만? 예, 털 이렇게 발이 너무 애기애기한 느낌이었어. 중형견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귀신인데 왜 귀엽지? 아니 근데 사람을 좋아했나 보네. 그런가 봐요. 쫓아다니고. 그게 차도였어요. 원래 차에 많이 치여줬잖아요. 그런가? 맞아요. 원래 개들이 이게 좀 풀어놓는 개들은 거의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살다 이제는 동물 귀신을 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앞전에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예. 그 신디님도 예. 그 동물 귀신 본다고 했잖아요. 고양이 봤다고. 그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뭔가 무섭진 않았었어. 그냥 좀 뭔가 그냥 기분이 뭔가 좀 불쌍하네. 예, 그랬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동물 사체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고양이가 많은데. 아, 근데 비둘기들이 그렇게 왜요? 차 타고 가면은 안 비켜요? 비둘기가 안 비켜요.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예, 그냥 가면 알아서 날아가거든요. 예.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 견디니까 음. 저번엔 택시 타다가 택시가 쭉 가는데 앞에 비둘기가 있는데 택시가 그냥 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아저씨 하면서 막 저 비둘기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근데 어쨌든 비둘기는 잘 날아가거든요. 예. 그거 보고 택시 아저씨가 막 뭐라고 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고 그런 것처럼 비둘기도 이렇게 잘 안 비키고 전에 저 고양이 칠 뻔한 적도 있고 아이고. 고양이가 반응 속도가 약간 판단을 잘못하면 차가 달리는데 거기 갑자기 뛰어들더라고요. 자기는 피한다고 가는 건데 아이고. 그런 적도 있고 일단 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차도로 못 뛰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유기를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신 없으면 키우지 좀 마요. 네. 자, 이번에는 슬미님이 네. 요것도 찾아보던 중에 발견한 이제 인터넷 괴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일이다. 우리 식구들은 오랫동안의 쇳방살이를 청산하고 집을 샀다.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샀다고 부모님은 좋아하셨다. 이사한 날 나는 제일 먼저 내 방으로 갔다. 새로 산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았다. 여긴 네 방이니까 청소도 네가 하고 깨끗이 정리된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방이 생기고 나서 별것 아닌 일에도 방싯방싯 웃음이 나왔다. 하루 종일 짐 정리를 하느라 피곤했지만 기분은 그만이었다. 이사온 기념으로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지영아, 간장 좀 줄래? 나는 간장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와서 보니 간장이 부엌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걸레로 닦으시며 짜증을 내셨다. 아, 그걸 내 발 뒤에 놔두면 어떡하니? 다 엎질렀잖아.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하려다가 더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팔을 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접이 어머니의 발에 떨어졌다. 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셨다.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만드는구나.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떤 여자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볼 수 있어도 꿈속에 나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따라서 몸을 돌렸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물건이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는 일이 많았다. 나는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탓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때로는 깊은 밤에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극적극적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 식구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끝내고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배웅하려던 참이었다. 여보, 일 다녀올게.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유,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짐도 아직 안 치워놨는데.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겨버렸다.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에 우리 남배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았... 다시 할게요. 아버지가 출근하신 후에 우리 남매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오후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아, 참, 아까 그 여자가 사온 것 좀 가져와 봐라. 엄마, 그 여자라니? 아니,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온 손님 말이야. 우리들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검정 치마를 입었더라. 뭘 사왔는지 불룩한 비닐봉지를 들고서는 날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 앉던데. 엄마,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뭐? 아니, 봉지에서 뭔가 꺼내서 먹어보라는 신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받아 먹으려는데 니들이 거실로 나왔어. 그래서? 니들을 보고는 그냥 스르르 나가버리던데.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역시 영 기분이 이상하신 모양이었다. 아휴, 아니, 내가 헛것을 봤나? 근데 혼자 있을 적에 그 여자를 여러 번 봤는데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서는 나한테 권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날 보면서 웃기만 해. 엄마, 무서워. 귀신인가 봐. 다음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점치는 집을 찾아갔다. 점쟁이는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식구가 6이지? 아니요, 우린 5식구인데. 아니야, 하나 더 살아. 빈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잘 살펴봐. 후다닥 숨는 소리가 나거든. 다 고년짓이야. 또 잠잘 때 잘 들어봐. 어디선가 고년의 숨소리가 들릴 테니까.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니를 꼭 잡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다 고년짓이야. 귀신이 산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자주 단축되는 법이야. 어서 이사를 해.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복채를 두둑히 치렀다. 우리는 당장 이사를 갔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머리카락에 곤두서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 실화라고 해서 올려놓은 글인데 네. 이걸 읽으면서도 뒤가 쭈뼛쭈뼛거려가지고 네, 좀 되게 무서웠던 괴담이었어요. 되게 한 가정에 자연스럽게 묻어있네요. 귀신이.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머니도 귀신이 보여도 아유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면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본 했잖아요. 거고. 네. 네. 이웃 주민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무섭다.
이게 마치 옛날에 그 영화 숨바꼭질처럼 예. 집에 숨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쵸. 네. 근데 또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거를 들으니까 또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누워있던 상상을 한 거죠. 달그락 소리 나면. 그렇죠. 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거실 같은데 이제 소파에 누워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가끔씩 이제 이상하게 부엌 싱크대 쪽에 달그락 소리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릇이 예. 움직이는 소리? 예. 짤그락 하는 소리가 뭐, 가끔씩 들릴 때 뭐 있죠. 물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땐 유독 더 크게 맞아요. 들려요. 저는 어제 오늘 녹음 있으니까 예. 그 집에 있는 제 마이크로 이제 리딩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예. 그거 하려면 이제 창피하니까 문은 닫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모르겠어요. 무서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등골이 이렇게 오싹해지는 거를 느낄 때가 꽤 있어요. 그렇다 돌아보기엔 좀 그렇고, 근데 마치 등이 뭔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 듯하게 네.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준비하니까 마치 귀신이 와서 혼자 있을 때 등 뒤에다가 목덜미에 예. 하고 숨을 내뱉는 게 아닌가. 신동엽 씨. 신동엽 씨요? 아니에요. 뭐죠, 그거? 하고 쉰다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그냥 그냥 네, 개드립이었어요. 그런 개그는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아서 어. 이게 좀 더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귀담이. 하여튼 여러분들도 지금 조심해야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지만, 예, 등 뒤를 조심하시고 혹시나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네. 등을 그냥 벽에 붙이시든지, 예, 침대에 딱 정확하게 딱 누워서 계시든지. 정답.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 이것 때문에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자거나 그냥 정자세로 침대에 누워서 잔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제일 겁쟁이. 아, 저는 네. 물건이 자주 위치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집에 있으면. 아, 뭐야? 하필 어제 제가 스팸을 분명히 네. 네. 그 주방에 이제 전자레인지 있는 쪽에 올려놨는데 네.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났는데 스팸이 굴러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방금 그거는- 보고 음. 와서 이제 TV를 보다가 딱 봤는데 바닥에 스팸 통이 이제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났는데 원래 이제 저는 원룸에 살아서 주방이 가깝거든요. 바로 들렸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고 스팸이 바닥에 있길래 뭐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물통도 네. 제가 어제 너무 밤에 목이 마른 거예요. 네. 원래 제가 물통을 두는 자리가 있어요. 침대 밑에다가 바로 옆에다 두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통이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데. 네. 그래서 어디지 계속 찾았어요. 근데 침대 밑에 굴러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네. 이렇게 제가 세웠는데 그게 엎어진 다음에 굴러서 음. 밑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침대에. 그 혹시 탄사님이 키우시는 그 고양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고양이가 제 옆에서 계속 자고 있어서 저희 고양이는 거의 잠만 자서 그래서 뭐야 우리 집에 나 없을 때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했었는데 네. 아까 방금 슬미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네.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단속 잘해요. 저는 가끔이에요.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문 뒤쪽. 그러니까 문을 그냥 이렇게 밀어요. 세게. 눌러보는구나. 맙소사. 그 뒤에 누가 있나. 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게 문을 열면 내가 당하니까 문을 세게 밀어요. 그러면 당하니까. 뒤쪽에 사람 있으면 이제 예.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해보고 뭐 세탁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확인해보고 장롱문 열어보고 이거를 가끔 하거든요. 아 근데 나도 솔직히 그러긴 해요. 네. 응. 근데 그런 촉이
잠깐 올 올 때가 때가 있어요. 있고 지금 탄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무서울 때가 샤워할 때 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나 소리가 들 때 있잖아요. 제 현관이 바람에 좀 많이 반응을 하는 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 덜컹덜컹. 덜컹덜컹 바람이 조금 복도에 창문을 열어두면 이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 현관문이 덜컹덜컹 하는데 그게 꼭 샤워할 때 들려요. 그러면 진짜 이건 귀신을 떠나서 누가 내 집 문을 덜컹덜컹 해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샤워할 때. 그래서 샤워하다가 한번 문을 꼭 열어서 봐요. 왜냐하면 저는 원룸이기 때문에 또 화장실 바로 앞에 현관문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열어서 누가 들어왔나 다시 본 다음에 다시 씻고. 근데 요즘에 제 고양이가 제가 샤워할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문 앞에. 네. 제가 자꾸 무서워해서 그런지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좀 안심이 돼요. 고양이가 기다리고 없을 때는 진짜 더 무서워요. 저 대학교 때 친구가 원룸에 사는데 무서우니까 자취할 때 네. 볼일 볼 때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싼대요. 혼자 있으면 그렇죠. 네. 대변을 저도 그럴 때 있는데. 대변을 화장실을 열어놓고. 근데 그 진짜 짜증나는 게 그때는 이제 다 친하니까 서로 번호를 다 알아요. 웬만하면 열고 갔다가 그 자식이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방 안이 냄새가 야 그게 방이야 화장실이야? 되게 전날에 과음을 하셨나? 술통. 우리 지난번부터 점점 자꾸 똥 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똥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똥도 무섭긴 해요. 자 이제 빠르게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지금 이제 집안에서 이제 수미님이 앞에서 뭐 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숨어 있는 같이 지내고 있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유채영 씨, 배우 유채영 씨의 경험담이에요. 그분이 이제 생전에 방송에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종종. 근데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근데 어떤 영화였던가요? 그 역할 때문에 가발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됐대요. 단발로 된 가발을 하나 구입을 하게 돼가지고서는 가발이 꽤 고가였나 봐요. 꽤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촬영이 끝나면은 잘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 가발을 사고 나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채영 씨가 이제 촬영 갔다 와서 씻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었나 봐요. 네, 어머님이 왜 그러시더래요. 뭐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유채영 씨가 나와가지고 엄마 왜? 근데 너 왜 이렇게 자꾸 엄마를 불러? 무슨 소리야? 나 씻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랬다고 계속 너가 불렀다고 아니야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유채영 씨랑 그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문제가 나도 지금 소름 끼치는데 유채영 씨가 가발을 걸어놓았던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엄마. 근데 유채영 씨 목소리였대요. 분명히. 엄마. 방에서 계속. 유채영 딱 정확하게 들었대요. 아이고. 그거를 유채영 씨랑 유채영 씨 어머님이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들으셨던 거예요. 거실에서. 네. 유채영 씨가 가발을 걸어놓았던 방에서.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안 나와서. 근데 문득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가발이 인모로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다 인모로 만들죠. 네, 그게 그리고 비싸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기 혼이 담겨서. 네, 혼이 담겨서 마치 무슨 생명처럼. 맞아. 맞아. 왜 일본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 네. 그게 원래 이제
사람 머리카락 가지고 만들고 뭐 그랬대잖아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뭐 지금의 그 잘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밝혀졌어요? 거의 지금 거의 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심는 방법이 일자가 있으면 가운데를 접어서 가운데를 이제 이 머리 고양이래. 그 인형 머리에다가 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들어가면 한쪽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어서 이제, 해서? 네,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니까 한쪽이 이렇게 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럼 머리 숱은 적어지고 머리 길이는 길어나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거를 좀 더 이제 긴밀하게 제대로 조사를 하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절에서는 절대 손을 못 공개를 못하고 안 해주고 있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뭐 거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또 유채영 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네. 가발 그런 거 조금 있죠. 가발은 그냥 방에 비치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나가만 봐도 무섭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희 형이 네. 미용을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제 머리 막 호소비로 잘라놓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은 집에 꼭 가발 갖고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도. 저 예전에 좀 오래전 일인데 그 미용 도구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샵인가 봐요. 네. 미용용품 같은 거. 나 진짜 그때도 생각하면은 이 머리 가발 이런 뭐 미용 연습하는 머리만 있는 마네킹 있죠? 네네. 그거를 갖다가 이 전면 유리창에 잘 보이는 데다가 진열을 해놓으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일부러 건지 어쩌다 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인형들이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마치 유리에다가 얼굴을 바짝 대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에 보면 어쩔 거야 그거. 밤에 내가 술을 먹고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빠이빠이 하고서는 가는데 이제 택시비 아까워서 걸어가려고 했거든요. 와, 그거 보고서는 내가 술이 확 깨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시간에 미쳤다 여길 걸어가? 저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 술이 확 깨가지고 바로 택시 잡아서 가고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끼쳐. 얼핏 보는데 마치 여러 수많은 사람 거기에 마네킹이 한 5개였나? 6개였나 그랬는데 마치 5명, 6명의 사람이 이렇게 유리창에다 얼굴을 대고서는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목만 있는. 네. 낮에 가봤어요? 나는 거기 근처도 안 가. 한번 가봐요. 마네킹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무섭겠다. 진짜. 낮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지. 근데 좀 오래전 일이라 지금도 그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 지그시 그 마네킹을 쳐다봐봐요. 어두울 때. 그럼 마네킹이 전에 제가 사진 보고 얘기했죠. 사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말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딱 걸렸어. 너 이리 나와.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집 근처에 한복집이 조그만 한복집이 있는데 한복 입고 있는 그 마네킹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동양인 옛날 그 동양 미인상처럼 맞아요. 이렇게 눈 살짝 이렇게 내가지고 찢어져 있어 살짝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 그런 눈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장님이 마네킹을 잘 청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네킹이 머리가 그 조선시대 쪽진머리 뒤로 이렇게 다 5대5 가름해 해가지고 뒤로 다 넘긴 다음에 쪽진머리 했는데 그 머리 위에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흰머리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또 조명이 파란색이야. 왜 또 파란색을 하셨대? 진짜 지나갈 때마다 전설의 고향 찍어요, 저는. 무서워. 일부러 사장님들이 보안을 강화하려고 밤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신 거죠. 도둑 못 들게. 그거 괜찮다.
제가 나중에 카페 하는 게 그 목표 중 하나예요. 네. 아, 공포 카페요? 네. 어. 공포 카페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컨셉들이 많은데 만약에 공포를 한다 그러면은 네. 진짜 그거 괜찮겠다. 아니, 그러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움직이는 마네킹. 그건 아, 맞아. 움직이게 딱 돌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고개 숙이잖아요. 네. 모가지가 탁 떨어지는 거야. 어서 오세요 하는데 고개를 딱 드는 거지. 떨어지는 거 말고 고개를 딱 들면서 아이 컨택 하는 거야. 그것도 괜찮다. 맞아요. 그런 거 무서워요. 근데 밤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공사 중간에 할 때 왜 공사하는 것 그런 네. 마네킹 있잖아요. 맞아. 손 계속 흔드는 거. 그거 진짜 맞아, 무섭지 않아요? 전 그거에 나 깜짝 그거 놀랐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밤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 쪽으로 가는 버스였어. 광역버스였는데 공사 이제 도로 쪽에 공사하는데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저 그냥 자연스럽게 인형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사람이었어. 사람이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헷갈릴 수 있어요, 밤에는. 네.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얘기한 거 들으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괴담인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친 거예요. 사람을 쳐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봤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주차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러고서는 집에 갔대요. 네. 근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대요. 네. 그래서 경찰인데 무슨 일이냐고 어제 뭐 그런 거 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있긴 했는데 사람 아니고 주차 네. 인형이었다 그랬더니 주차 인형을 치신 건 맞는데 실제로 그 안에 사람 시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쳐가지고 그게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머.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지나가다가 주차 인형 보면 혹시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끔찍하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이제는 진짜 주차 인형도 유심히 못 보겠다. 운전 중에 유심히 보면 큰일 나죠. 지나쳐야지. 네. 진짜 무서워요. 요즘 도시괴담들. 맞아. 맞아. 주차 인형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주차 인형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네. 진짜. 웬만하면 안 쳐다보는 걸로. 인형, 하여간 이 인형이라는 건 우리 이런 공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네. 주차 인형이든, 아기 인형이든, 세르게이 인형이든. 세르게이 인형이 뭐예요? 세르게이 모르세요? 러시아에서 나온 그 리얼리티 인형? 한번 기회 될 때 검색해서 보세요. 모르겠어. 그 러시아 인형은 그 큰 인형 안에 네. 작은 인형 들어있고 그 안에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닌가? 그거 말고 이제 진짜 아이들 완구 유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세르게이라고 되게 세 보이는 애 있어요. 리얼리티로 진짜 실제처럼 만든 인형인데. 리얼돌 막 이런 건가요? 응? 리얼돌. 리얼돌은 사람처럼 만든 인형. 네. 그런 거 예전에 일산에 아쿠아리움을 제가 갔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인형들을 전시해놨더라고요. 갔는데 연예인들 막 윌 스미스 그런 애들도 있고 싸이도 있었고 근데 진짜 똑같이 만들어놨다고요. 네. 한번 뭐야? 사진. 애기야? 너무 애기가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지금 생겼어요, 애기. 세르게이 인형 검색해 보신 네.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형이 좀 사악하게 생겼어요.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아. 근데 요 블로그 제목 이름이 그거였어요. 악마의 인형. 나 진짜 저거 보면 나 저거를 볼 때마다 웃어요. 그냥 이게 그냥 세르게이 인형이 아니라 자기가 세르게이라고 네, 이름을 붙였구나.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아이고. 되게 세 보이죠. 진짜 세 보인다. 이렇게 써있네. 2018년 2월 뭐 이런 때 네. 분유에 마약 타서 먹을 것 같다. 세르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진짜 무섭게 생겼네. 차를 탈취했다. 재밌는 분이네요. 네. 혼술하기 심심하다 옆에 소주잔을 놔줬다. 네, 맞아요. 소주가 입에 맞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옆에 또 보드카를 또 네. 놔줬네. 네. 네, 재밌네요. 진짜 웃기네요. 몸이 안 좋아서 한 병만 마신대.
아, 이건 막간인데 네.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있대요. 아, 네. 네, 잠깐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답을 몰라요, 아직. 근데 어떤 특정한 답으로 대답을 하면 네.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대요. 네, 그래서 제가 예. 하는 질문을 듣고 한번 네. 대답을 해보세요. 네. 간단한 건데 어떤 사람이 계속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린다. 그 이유는? 주관식이에요? 네. 뭘까? 우리 집 문을 두들긴다고? 네. 어떤 사람이 계속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린다. 그 이유는? 우리 집 뭐 문을 화장실 좀 두들긴다고? 이용할게요. 뭐 이런 거 아닌가? 슬미님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서 문을 네. 두드리는 것 같아요. 네. 와, 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엄지님은요? 나는 옆에, 증인, 혹시 목격자 찾으러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목격자 찾으려고 문을 예, 두드린다? 예, 혹시 목격하신 거 있냐 하면서 그 조사 차원에서 문을 두들긴다? 어떤 저는- 사건이 있어서? 뭔가 택배 기사가 예, 문을 두드린다. 택배 기사가. 네. 한번 지금 답을 보겠습니다. 저도 네. 처음 보는 건데요. 그랬는데, 앞에 보기가 있는 거 아니야? 다음 페이지? 아니요. 아,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거꾸로 보신 거 아니에요? 답이 원래 거꾸로 있어요. 살인마가 쫓아오고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네요. 야,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소시오패스도 하나 해볼게요. 네. 이번엔 소시오패스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유기견 보호를 호소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당신은 강아지와 어떤 사진을 올리고 싶은가? 유기견 보호를 호소하는 사진. 아파서 내가 간호하는 사진을 올리는 거죠. 아, 네.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아니면 그냥 되게 외로워 보이는 사진이라든지 아, 슬미님은 그냥 강아지가 외로워 보이는 사진을 네. 올린다? 슬퍼 보이는 사진. 저는 그냥 저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릴 것 같아요. 행복한 모습으로. 둘 다. 네. 볼게요.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네. 왜요? 아, 이거는 약간 다른 건데, 강아지를 심하게 학대하여 상처를 낸다. 그리고 사진을 역으로 나열하여 학대받았던 사진에서 보호받으며 회복되고 있는 건강한 강아지 사진을 올린다. 되게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보여주네요. 네. 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근데 그거 네.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한국이었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한동안 우리가 좀 뭐라 해야지? 이슈화 된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사이트에서 뭐 후원금 받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이 소시오패스래요.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흥미 위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서는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때 그래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저는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 사이코패스 학문에 좀 꽤 이름 있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도 사이코패스예요. 그분 스스로가. 차이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그런 패턴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고 자신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대요, 직접. 네. 테스트로. 근데 자기가 사이코패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의아했대요. 자기는 분명히 감정이 있고 뭐하고 하는데 흔히 사회적으로는 사이코패스 하면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게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아니요. 감정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를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있는데 죄책감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근데 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상대도 슬퍼. 근데 내가 슬픈 거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가 슬픈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는 상대가 아파, 나도 아파, 아픈 거 이해해. 근데 나를 위해서만 괜찮아. 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에서 그건 많이 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나쁜 걸 알면서도 한다고. 왜 대표적인 소시오패스가 히틀러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걸로. 네, 그런 애들은 다 머리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오,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이기적인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책을 끌어내는 방법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답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단순화시킬 때 나 외에 타인을 다 배제해버리면 답은 쉬워져요.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으니까. 생각은 나도 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게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영화나 이런 데서 그 선한 역할 맡은 애들이 항상 지다가 나중에는 이기지만 지는 이유가 악역은 그냥 나만 생각하고서는 다 죽여버리거나 왜 이러는데 선한 역할은 다른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복잡하게 뭔가를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건데 저건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런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이코패스인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런 고민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사회성 얘네들은. 결여지. 사회성이 없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사는 게. 간략하게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다행히 저희 네. 중에는 없는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살짝 움찔했어요. 약간 끼가 네. 있나? 뭐 각자 아는 네. 걸로. 네. 네. 원래 이 자리에 소시오패스가 있더라도 본인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쵸.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숨기니까. 이 자리에서 네. 설마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늘 인기가 많대잖아요. 네. 주변에 사람이 많대요. 잘생기고 뭐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소시오패스 아니네요? 자, 이제 넘어가 네, 보도록 그래, 하죠. 빨리 넘기자. 슬미님이 제가 준비한 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방금 테스트를 하셔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 네. 테스트 막 이런 거라든지. 네. 그래서 이거는 공포랑은 상관없는 건데 네. 전에 우리 게스트로 참석하셨던 두두님이 네. 네. 우리 그 모임 그 카톡방이 있어요. 네. 다른 모임 카톡방. 거기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걸로 알려주신 건데 네. 꽤 재밌어서 공포는 아니지만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네. 정답은 이거 끝나기 전에 네.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네. 이 4가지 단어로 그냥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토끼, 그리고 다리, 열쇠. 네. 요걸로 요 4가지 단어를 문장으로 다 들어가게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 토끼, 다리, 열쇠. 나, 토끼, 다리, 열쇠.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 줄로 만들면 되죠. 그냥 문장으로 만드시면 돼요. 한 문장으로.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길이는 상관없이. 네. 나는 토끼처럼 다리를 깡총깡총 띄어서 열쇠를 찾았다. 되게 탄사님스러운 좀 뭔가 귀염귀염한 이미지가 있나요? 네. 자, 하세요. 저는 나는 다리에 있는 족쇄를 토끼 모양의 열쇠로 풀었다. 왜 표정이 왜 그러지? 자기가 말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네. 나 뭐 대답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적어 놓으시든가 너무 제가 궁금하다. 기억을 못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녹음이 다 되고 있어서. 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위에 관련된 얘기고요. 누군가 이제 글을 올리신 거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가위에 자주 놀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대해서라면 박식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을 학교에 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다른 때와 똑같이 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사각 팬티 한 장 걸치고 잠이 들었다더군요. 그런데 새벽 3시 무렵인가 갑자기 싸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살며시 떴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위에 눌렸는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가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친구는 코웃음을 치고 다시금 자신만의 노하우를 써서 가위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창밖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노려보고 있었다더군요. 이제 귀신도 보인다면서 실컷 웃어주고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팔만 조금 움직이고 다른 곳은 움직여지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화장실로 기어가서 물을 받아놓은 대야에 머리를 담궜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 현상이 사라져서 물기를 털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창밖의 여자는 그대로 아직까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아직 잠이 덜 깬 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수차례 세수를 하고 방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름이 돋아서 겁을 먹기 시작한 친구는 급기야 어머니를 깨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친구 방으로 갔는데 근데 어머니 눈에도 그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가 말이에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오신 아버지께서 왔지만 아버지 눈에도 그녀는 보였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흠칫하셨지만 그 여자를 유심히 보시더니 슬며시 다가가서 보시다가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더군요. 윗집 여자가 창문틀에 끈을 매어 자살한 거랍니다. 그 후에 친구는 충격에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다더군요. 삶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시련 때문인지 목을 메어 자살하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건 곤히 잠자는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는 자신이었다는 것에 과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슬프다. 마지막 말이 되게 슬프다. 네, 사실 그 자살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거를 이렇게 봤던 그런 괴담은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괴담을 고른 이유가 이 마지막 멘트가 네. 마음에 와닿고 뭔가 무서우면서도 먹먹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골라서 예, 공유를 해봤어요. 맞아요. 진짜 슬프다. 네. 나 지금 약간 눈물. 엄지님이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네. 맨날 방송 중간에 눈시울 맨날 붉어지시잖아요. 약간 하품한 거 아니에요? 봤어? 또 어제? 아니, 순간, 네. 그 여자분이 어떤 사연이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여자라면 어떤 감정이었을까 순간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지금 왈칵했어. 그러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을 자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 앞에 답은 뭐예요? 벌써 얘기해요?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끝날 때가 멀진 네. 않았는데. 아니, 그냥 이게 간단해요. 자꾸 이제, 자꾸 이 감정이 좀 복받쳐 올라가지고 자꾸. 자, 그 해석은 네. 그냥 각 단어마다의 그 뜻이 있어요. 나는 나, 그냥 나고. 네. 토끼는 배우자. 배우자. 네, 배우자. 그리고 다리는 삶의 적극성. 열쇠는 재물. 그럼 각자 하신 걸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는 토끼처럼 다리를 깡총깡총 튀어서 열쇠를 찾았다. 그러면은 나는 배우자처럼, 그쵸? 배우자처럼 깡충깡충 튀어서 다리를 건너 열쇠를 찾았다 이거죠? 나는 토끼처럼 다리를 깡총깡총 튀어서 다리. 네, 다리를 다리. 깡충깡충 튀었으니까 네. 삶의 적극성을 깡충깡충 튀었다 이런 거는 이제 삶에 뭐 적극적으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재물을 찾았다. 배우자처럼. 배우자처럼. 배우자처럼 뭐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서 열쇠를 그러니까 재물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나는 다리에 있는 족쇄를 토끼 모양의 열쇠로 풀었다. 나는 삶의 있는 족쇄를 적극성에 있는 족쇄니까 뭐 삶의 족쇄라고 해도 네. 될까요? 삶의 족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삶의 족쇄를 뭐요? 토끼 모양의 열쇠로. 배우자 모양의 재물로 풀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네. 이건. 토끼 모양이라고 한 사람은 처음이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토끼 건가 모양의 봐요. 열쇠로 풀었다. 뭐 나름대로 해석하기 네. 나름이죠. 뭐 배우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배우자한테 재물을 풀었다라는 건가요? 토끼 모양의 열쇠로.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할 땐 네. 나는 삶의 적극성을 가지고 네. 배우자 어떻게 절대 해석해야 해석- 돼? 몰라요. 소시오패스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나쁜 놈이에요. 배우자. 저는 네. 네. 그 탄사님하고 거의 똑같이 했어요. 나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다리를 건너 열쇠를 획득했다. 이렇게 했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라 믿고 네. 네. 한번 다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번에는 나쁜 놈인 죄로. 네. 네. 내가 항상 근데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심리 테스트? 이런 네. 거 하면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욕을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죠. 욕을 뒤지게 먹어요. 재미가 없다고. 독창적인 거지 뭐. 고마워요. 독창적이라고 좋게. 또 아이디어 뱅크고 또 디자이너니까 또 좀 다르게 사는 네. 것도 나쁘진 않죠.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이거 있어요? 딱 하나만 하고 한번 네,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네, 좋죠. 이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해를 해야지 무서운 게 느껴지나 봐요.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한번 딱 하나만 짧은 거 들려드릴게요. 네. 3살 된 아들이 TV를 가리켰다. 나는 TV를 켰다. 연예인 K가 나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저 녀석도 곧 죽겠군. 우리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무엇이든 꼭 3일 안에 죽는다. 3일 뒤 나는 죽었다. 아빠가 K구나. 전 이해했는데. 아빠가 연예인 K인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TV 키기 전에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TV에 비친 엄마를 가리킨 건데. 오. 좀 제가 등에 소름 끼쳤어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소름. 셜록.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서? 자기 자신의 어떤 추리력에 감탄해서. 무섭다. 그러네요. 비춘 모습이 네. TV를 키기 전에 원래 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엄마가 비쳤던 거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여기 나가 누군지는 나와 있는데. 난 연예인 K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 K도 죽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으면. 이 아빠가 연예인 K인 거예요. 네. 그래서 TV에 자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자기 자신의 자기가? 애가 가르친 거예요. 이거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소름. 반전이 있네. 근데 약간 슬미님처럼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저 녀석도 곧 죽겠군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슬미님처럼 생각하는 게 재밌네요. 이해하면 그쵸. 무서운 이야기. 네, 네. 이거 짤막한데 재밌다. 그쵸. 생각할 것도 있고. 뭐 괜찮으면 하나 또 있으면은 네, 뭐. 비슷한 거예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무서웠다. 집안 곳곳에 창문과 문이 잠긴 것을 확인했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렀다. 1시간쯤 후에 온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TV를 보다 잠들었다. 나왔어. 친구가 와서 잠에서 깼다.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조금 쉽네요. 네. 그래요?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네. 아니면 친구가 오는 길에 죽었거나. 귀신이라는 얘기네. 이거는 쉬운 거였네요. 네. 요거 하니까 마침 어떻게 보면 요거랑 조금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는요. 네. 일본 코미디언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꽤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요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꽤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그 일본의 코미디언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대요. 그 자신이 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지, 귀신을 볼 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경건한 마음으로 씻고 침대에 눕는데요.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드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떠올려 본대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제 눈을 누워서? 감고 그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집을 쭉 한 바퀴 둘러봐요. 떠올리면서 그거를 점점점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모든 방과 현관을 돌아다니면서 열 수 있는 문은 다 열어두세요. 창문, 문, 모든 거 상관없이 다. 네. 다 열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관을 제외한 모든 창문이라든가 문을 다 닫으세요. 방문이든 뭐든. 돌아다니면서. 현관을 제외하고 다 닫았다면 현관을 마지막으로 현관을 닫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관을 닫는 과정이든 순간에 무언가 자신을 스쳐가면은 그 사람은 귀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물체가 뚜렷할수록 점점 그 귀감이 더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이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 이제 후배쯤 된 이제 좀 밑에 기수였나 봐요. 그 사람이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 뭐 해가지고서 이제 소개팅 자리가 있었나 봐요. 단체 미팅. 술자리에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 네. 여자 애들한테. 그래서 와 깔깔거리고 그래. 하고서는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즐겁게 헤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을까? 한 3개월, 2개월? 방송국에서 그때 미팅을 했던 여자애를 한 명 만나게 됐대요. 걔도 뭐 같은 업종이었나 보죠? 유사한 방송국 쪽 일을 하는.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초췌해 있는 거예요. 엄청 지쳐 보이는 거예요. 머릿결 하얗게 새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 후배가 해준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해봤던 거예요. 집에서. 근데 어렸을 때 집을 떠올리고 창문을 열어놨다가 다 닫고 마지막 현관을 닫으러 가는데 복도가 좀 길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먼 친척 그러니까 삼촌뻘 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러고 나서 이 여자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는데 순간 확 깼대요. 뭐지? 근데 그 순간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옷 입자고 상복 차려입자고 왜요? 했는데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단 빨리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채비를 갖춰서 갔어요. 갔는데 그 상을 당하신 분이 꿈에서 나온 그 원 삼촌뻘 되는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그제서야 떠올랐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여자분이 발레 무용을 하셨었나 봐요. 이 삼촌뻘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할게요. 이 아저씨가 발레 슈즈도 사주고 이것저것 옷도 사주고 되게 이뻐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각자 뭐 지역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멀어졌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춤춰달라는 이야기였나?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춤춰. 이게 네. 춤춰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춤춰. 이렇게 혹시 이거인지 않았을까 해서 막 이렇게 가서 눈을 감고서는 말씀을 드렸대요. 죄송해요 아저씨, 저는 이제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살게요. 제가 아저씨 목까지 진짜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돌아왔대요. 근데 딱 꿈에서 이제 꿈을 딱 꿨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저씨가 뭐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러면서 발목을 딱 잡으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춤춰 이러.
근데 이 여자가 아 죄송해요. 저 이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저씨 계속 춤춰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안 돼요. 저 이제 춤을 추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저씨 이제 가셔야죠. 근데 이 아저씨가 정확하게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랑 바꾸자고 한 거였어. 이거를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이런 거였어. 그 상태로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막 그때부터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샜던 거예요. 피부도 다 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이제 일본 코미디언실에서 이제 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네요.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거네요. 이게 원래는 일본말에 뭐라 해야 되나? 그 일본말인데 제가 이제 단어가? 한국식으로 이제 해서 들려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이런 오류가 있긴 한데 바꿔랑 춤춰랑 이거 약간 좀 비슷한가 봐요. 어감이 비슷한 건가 봐요. 네. 아깨인가? 아깨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무섭네요. 역시 일본 괴담은 참 괴담 천국. 기괴하죠. 참 기괴한 걸로는 참. 네, 재밌네요. 벌써 시간이 네, 이제 벌써 다 네, 끝났어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귀감 테스트는 조심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될 거예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 이미지를. 방금 해봤는데 뭐 별건 없었네요. 저는. 저는 집중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저는 그 집이 떠올랐어요. 뭐요? 그 아. 베란다에 왔다 네. 갔다 했던 그 집. 하필이면. 근데 그 집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많이 그 어질러진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뭔가 저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문 닫고 여는 건 제대로 못했어요. 떠올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냥 귀감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알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없어요. 한 번도 뭐 본 적도 음. 없고 그냥 네. 꿈처럼 몇 번 그런 것밖에 없는데. 네. 다들 집에서 해보실 때 네. 그, 다른 방에 누구 있을 때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네. 무섭다 이건. 네. 엄마 옆에서 하세요. 엄마 이제 TV 보실 때. 그 집중 안 되잖아요. 예전 집 가서 TV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렸는데 네. 엄마가 또 옆에 계신 거야. 꿈속 그 이미지 안에서도. 엄마가 딱 스쳐. 무서워. 숙제 다 했니? 들어가서 자. 숙제하고 자. 씻고 자. 자, 그만하죠 이제. 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테스트한 것도 참 재밌었어요. 예. 테스트 재밌네요. 네. 네. 다음에도 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데요. 네.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